안녕하세요. 원테이크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공부는 아니고요. 기회를 찾아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온 커뮤니티나 주식하는 사람들 공통된 의견이 국장은 하면 안 된다. 국장은 하면 안 되고 국장할 바엔 왜 코인을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미국장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국장은 쓰레기고 국장에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미국으로 가서 나스닥이나 S&P 500에 우량주를 사거나 좋은 주식을 존버해서 쭉 길게 가져가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너무 팽배하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장 가기에는 늦지 않고 여기에는 엘도라도가 펼쳐져 가지고 황금의 나의 미래를 아주 밝게 비춰줄 황금의 동상이 숨겨져 있는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굳게 믿어가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1,400을 넘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돈을 너도 나도 바꿔가지고 미국장에 투자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우리 국장의 상황을 봤을 때 국장은 처참하다. 제가 봐도 굉장히 처참한 주식 환경이에요. 저도 주로 국장 위주로 많이 하다가 금투세 이슈가 점점점 커지고 금투세로 영향으로 인해 지수가 힘을 많이 못 받는 것을 느끼면서 미국장으로 굉장히 많이 자금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국장의 투자를 쉰 지가 거의 한 3개월 이 정도 됐겠다 해도 짤막짤막 단타로 하고 길게 좀 끌고 가서 크게 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국장 종목 관심 종목이나 추천주 같은 거를 일절하지 않은 순간들이 꽤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으로 넘어가서 좋은 종목을 몇 개 발견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이 미국장의 투자를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미국장에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점 하고 있어요. 투자 규모를 줄이고 더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것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상하지? 완전 차트 다 망가지고 이 시장이 망해가고 있잖아. 망해가고 너도 나도 국장 하는 흑우 업체 이런 소리가 나고 너 국장에 3전 물렸네 이런 얘기들을 듣는 이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국장으로 이제 자금 이동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다. 달러 바꿔놨던 것도 다시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바꿔놓고 국장 비율을 높일 준비를 슬슬 진행을 하고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 코스닥은 더 심하다. 완전히 개박살 났다. 그쵸? 이게 금투세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금투세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금투세 이슈가 이제 국장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이득을 생각하는 주주 상법에 대한 얘기들도 슬슬 오고 가고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항상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최악을 반영하고 최악의 결과까지 가서야 다시 좋은 희소식을 받아들이면서 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이 왔다는 것은 이제 준비를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무슨 말을 해? 멀리 가면은 IMF 때 투자했다면, 좀 더 가까우면 금융위기 때 내가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은 가까운 코로나 저점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왜 이런 생각을 해? 지나고 나니까 이때 이 무섭고 두렵고 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겁먹어서 떠났던 내가 바보 같았구나. 이런 순간들은 기회였구나 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야. 응? 우리가 어떤 사태, 어떤 악재들로 인해서 기업의 문제와 문제 없이 지수가 개박살나서 시장이 망가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때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과거를 통해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닥쳤을 때는 사람들은 몰라 생각보다. 왜? 무섭고 두렵고 짜증나고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다시 미국장을 볼까? 자,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좋아. 많이 오르고 계속 갈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기회일까? 여기가 기회라고 생각이 될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큰 기회는 항상 하락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상승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락에서 큰 기회가 오고 이게 쭉쭉쭉 상승 올라서 너도 나도 여기 투자해야 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쟤도 가고 내 친구도 가고 내 옆에 직장 동료도 가고 이러면 기회가 끝났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야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더 크게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반대로 국장의 이 하락은 기회일 수 있다. 왜? 이 하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정치적인 요인, 그 다음에 기업적인 요인도 있죠. 삼성전자의 부진, 삼성전자의 부진도 있었고, 하지만 다른 기업들 잘 나가는 거 많아. 하지만 같이 딸려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이 딸려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때는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고 큰 투자에 돈을 벌 수 있는 엘도라도가 이곳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지.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떠나고 남들이 무시할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이 하락하는 와중에 많은 신호들이 꽤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호들이 우리의 하락의 원인이었던 일단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조금씩 인하의 방향이 계속 열리고 있고 국내도 부동산도 슬슬 상승 분위기가 잠재워지면서 이제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았으니까 금리를 조금씩 내려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눈밭 속에서 조금씩 새싹이 피어나는 게 제 눈에는 지금 국장에서 보여요. 제 강의를 계속 듣고 공부했던 사람은 알 거야. 주도주 개념을. 주도주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제 강의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어. 주도주는 시장이 망가져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이 시장에서 겁을 먹고 거의 쉽사리 투자를 못할 때 주도주의 꽃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제 강의를 배워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주도주들이 제 눈에는 조금씩 보인다. 물론 예측이고 예상일 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락을 두려워 말고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자. 남들 다 미국장으로 떠날 때 다시 나는 한국장에 돌아와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해.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돌리는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해서 주도주가 큰 힘을 받을 때 이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장을 이런 상황에서 뭘 봐야 될까? 뭘 봐야 하냐면은 이 하락에 저항하고 맞섰던 종목들을 찾아야 돼. 이 하락에 속수무책으로 같이 하락을 동반했던 종목이 아니라 시장은 하락을 하지만 거기에 맞서서 같이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은 하지만 버티면서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 대체적으로 제가 봤던 종목은 몇 개 조선주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저는 하나옵션을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오늘. 이 거래량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굉장한 거래량이 나왔죠. 이 며칠 동안. 그래서 하락하다가 이때 왜 튀어 올랐냐면은 트럼프 수혜주로 하나오션이 확 튀어 오른 거예요. 조선주가. 트럼프가 전화해서 조선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 테마군이 돼서 조선주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거래량이 엄청 붙었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작살나는 와중에 계속 하락에 저항하면서 어느 정도 저항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올라가는 모습들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이 찬바람 속에서 꽃을 피는 종목군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도주가 처음 시작할 때는 테마주로 시작해. 갑자기 급등을 해. 강의했던 거에 이것도 갑자기 급등을 해. 테마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갑자기 뭐 좋은 뉴스 나오고 뭐 해서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떨어지겠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생각보다 더 치고 올라가. 거기 플러스 이제 그 테마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자리를 얘가 넘어간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하는 시장에서 주도주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순간에 하나오션은 주도주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많은 조건들을 갖췄죠. 하나오션이 미국의 군함들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만드는 그런 새롭고 여태까지 안 했던 뉴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중국의 조선을 어떻게 견제해 주냐에 따라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조선주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굉장히 테마 중심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자리를 넘어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야 진정한 주도주가 되는 거고, 아직은 예상일 뿐인 거야.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한다면 크게 사기보다는 일단 발을 담가 놓고 얘가 더 어떤 모습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확인을 해야 돼. 조선주가 얘만 그렇냐? 이런 테마군들은 대부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죠. 역시나 얘 역시도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차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락에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차트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아니고 삼성중공 역시 하락에 굉장히 저항을 하면서 이 고점을 넘길 만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선주들이 다 차트가 상당히 좋다. 이미 사람들이 겁먹고 투자를 못하고 있을 때 얘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준비를 해서 새로운 고가를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향해 갈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에 치고 갈지 또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트레이더라면 이런 흐름을 눈에 볼 수 있어야겠죠. 그쵸? 얘는 신규 입성주인데 얘도 하락에 굉장히 저항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배를 수리하는 회사인데 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조선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조선주가 주도주가 되면 좋은 점들이 있어. 일단 우량주고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알아. 주식을 흔히 안 해본 사람도 조선이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조선주가 큰 회사라서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있어. 이런 회사가 테마를 타고 주도주가 됐을 때 시장을 이끌어가면은 사람들이 돈이 딸려와. 왜? 삼성중공업 그거 나 아는 회사야. 현대중공업 나 아는 회사야. 그거 우리나라 대기업이잖아.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은 돈을 써. 모르는 종목에는 못 써도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상승을 하고, 조선 슈퍼사이클이 왔다 뉴스에서 몇 번 때리면 새로운 뉴비들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선주가 올라가면은 조선에 딸린 다양한 너무 많은 부자재 기업들이 많잖아. 심지어 뭐 엔진 기업, 철판, 무슨 부품 기업 이런 거 다 많고, 여기서 또 파생되면 철판 기업이 나오고, 또 여기서 철판에 염색하는 기업이 나오고,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국장이 주도주만 다시 잘 탄생을 한다면 엄청난 다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주도주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장을 어느 정도 기회로 보고 눈여겨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된다.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만의 룰이 있어. 이 룰을 모르고
주식을 하면은 큰일 나. 돈을 벌 수가 없어. 단기적인 뭐 운이 좋아서 어떤 기업을 내가 운 좋게 알아서 거기에 몰빵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는 있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이 룰을 모른 채로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다 까먹는 게 주식시장이다.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 강의를 보고 그래도 야 주도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면은 제 거 동영상에 주도주 검색을 해서 주도주에 있는 얘기들은 다 강의는 찾아봐야 돼. 지금 거기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시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리고 조선업도 지금 괜찮고 원전 관련주도 가능성이 있다. 시장을 이끌어갈.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원전 관련 뭐 BHI 등등 이런 부자재 기업도 이미 어느 정도 차트를 굉장히 만들어가고 이 미친 듯이 많이 올랐던 현대일렉트로닉도 변압기 관련주지만 또 얘도 원전 관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임계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찍고 급등을 가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원전주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실적 기대치가 이미 최대치로 올라간 종목이고 3분기 실적이 물론 잘 나오겠지만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얘가 더 올라가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이제 저한테 매수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얘랑 효성중공업은 원전 관련주 테마로 들어가지만 따라가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직 밑에서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갔던 원전 관련주들, 중공업주들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 바이오도 제가 보는 세 가지는 조선, 원전, 바이오 이 세 가지 테마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굉장한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도 몇 번 살까 고민을 하고 샀다가 애매해서 손절도 하고 했던 구간이 있긴 하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알테오젠은 바이오 테마는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번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 이 종목이 되게 좋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은 건 알겠는데 알테오젠이 주도주로 올라가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약하다. 알테오전이 급등을 해서 올라가도 그거는 알테오전에만 문제일 뿐이지 지수를 코스닥 1등이 하지만 지수를 얘가 혼자 끌고 갈 수가 없다. 다른 바이오가 딸려올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약해. 파생되는 산업군들이 너무 없고 일단 알테오젠의 인지도가 너무 약하다.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이나 알테오젠을 아는 거지 일반인들이 알테오젠을 하기 위해 돈을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기엔 네임밸류가 지금 너무 약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테온젠 같은 바이오 주식들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팜 이런 대기업들 사람들이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돈을 싸들고 와서 이 종목에 돈을 살 수 있는 그런 네임밸류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때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제2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지금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 예상일 뿐인 거니까. 하지만 일단 많이 올라가서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던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아서 다음번 주도주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 보일 때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 예측을 하고 있어. 일단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군 중 뭐 다른 게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눈여겨보면서 국장을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보자. 남들 다 미국 가서 돈 쓸 때 한번 여기 국장이 지금은 기회의 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지금 조선주가 급등을 하고 뭘 해도 못 사. 왜? 국장이 지금 싫거든. 국장이 무서워. 너무 하락해가지고. 국장은 맨날 망할 것 같고. 이럴 때가 항상 기회가 찾아온다. 아셨죠? 투자는 그렇게 남들이 못 보는 그런 기회들을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거기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주평 미국장 국장 난이도가 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자. 탐욕에 쩌든 곳에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자. 이제 조심하자. 조심합시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끝이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무튼 투자 잘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감사합니다. 끝.